나도 이런 거 많이 해봤거든. 아이들을 위한 제도뿐 아니라 학생, 직장인, 부모 등등등 우리 모두가 무릎을 탁, 이마를 탁탁 부러움과 신기함은 왜 우리의 몫인가를 외치며 만든 사람 궁디팡팡 해주고 싶은 전 세계 꿀 제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도입이 시급한 꿀 정책제도 19. 프랑스에서 뭐뭐 시키면 벌금? 2013년 프랑스에 있는 A전자 제품 판매점이 직원들에게 이것을 시켰다가 자그마치 10,000유로, 한화로 약 1,4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또다시 이것을 시킬 경우에는 5만 유로, 한화로 약 7,170만 원을 더 부과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부당하게 이걸 이제 직원한테 시킨 거잖아. 그게 뭘까? 영어로만 말하는 틀렸습니다. A 기업에게 벌금이 부과된 이유는 바로 직원들에게 야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야, 1993년 유럽연합 EU에서 평균 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는 노동법 입법 지침을 만든 뒤 프랑스는 2000년부터 파격적으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 시간 외 근무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문화가 정착돼 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노동법은 회사가 별도의 복지 후생을 제공하지 않거나 국가 경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 직원들의 워라밸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회사가 벌금 안 내려고 직원들 야 빨리 나가, 야 나가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컴퓨터 안 꺼? 어, 그럼 우리 지금 벌금 나온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나라인 거지. 그렇지. 그뿐이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는 직원 50명 이상의 회사라면 주말에 일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고용주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주말 근무 또한 고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프랑스 노동자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너무 만족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해서 회사가 돌아가냐. 뭐 국가의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역시 보는 사람들 고용주 입장이구만, 한 기자님은. 고용주 입장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사람 분명히 있을 어허. 거다 이거지. 지난해 나쁜 경영 이유로 뽑히셨다고요. 네. 나쁜 경영이야. 프랑스는 주 35시간 도입에도 국내 총 생산량 GDP와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모두 세계 7위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정치인 이안 프로사는요. 프랑스의 억만장자가 지난 10년 동안 3배나 증가했습니다.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한다는 것. 프랑스인들에게 모욕적인 말입니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고 모두의 일상이 존중받는 사회, 지금보다 더 만연하게 되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뭐뭐 보장? 자, 이 모습은 중국의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합니다. 저건 일부러 잘하고 하는 건가? 어떻게 저렇게 전원이 다 잘 수 있죠? 이 학생들은 중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열심히 수행 중인 모습입니다. 바로 우지아오라고 불리는 낮잠 문화. 오. 중국의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까지 성장기 학생들이 점심시간 이후 40분에서 1시간 정도 낮잠 시간을 갖는 낮잠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런 게 있었어요? 점심 먹고 졸음이 쏟아질 때 진짜 꿀잠 잘 수 있어요. 낮잠 시간 이후에는 아이들 눈이 더 똘망똘망하고 집중도 잘하는 것 같아요. 수면 시간 보장은 물론이요. 수면의 질까지 고려해서 중국의 일부 학교들은 편안하게 누울 수 있게 리클라이너와 베개, 이불까지 제공해 꿀잠 자기의 안성맞춤의 환경을 조성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도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낮잠 한 30분만 자도 아예 맞아요. 이후가 너무 달라. 돌아와. 완전 좋지. 중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시간표에 낮잠 시간이 포함. 또 일부 회사들은 점심시간을 낮 12시부터 2시까지로 설정. 식사 후 낮잠 자는 걸 권장한다고 합니다.
봄날의 낮잠은 꿀보다 달콤하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중국 사람들은 낮잠이 학업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하루 1시간 정도 낮잠을 자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업무 수행 능력과 집중력이 더 향상된다고 합니다. 졸린 채로 그냥 이도저도 못하느니 잠깐 자는 게 훨씬 좋습니다. 국가의 사명을 짊어진 학생들. 학생들의 꿀잠이 곧 나라의 꿀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인도 학생들의 모모 금지. 2015년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한 학교의 모습입니다. 자자 얘들아, 한 명씩 저울 앞에 줄 서. 무말, 너는 저번부터 너무 무거운 거 아니니? 일단 저쪽 가서 서 있거라. 아유, 선생님. 한 번만 다시 재보면 안 돼요? 일단 좀 체중을 다는 것 같은데 옛날 우리도 그랬잖아요. 막 줄 서서 신체 검사하는 날. 그렇죠. 요날의 풍경인 것 같은데요. 급격히 체중이 는 학생들 관리? 어허. 자, 사실 교사가 저울로 재고 있었던 건요, 학생들의 몸무게가 아닙니다. 저울에 잰 건 학생들의 책가방의 무게였습니다. 오. 사실 학생들의 책가방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제기된 문제죠. 예전에도 가방 안에 뭐 도시락 2개, 한영 사전에 5편 세트에 기본이었고요. 5편 안 들고 다녔어요? 5편 안 들고 다녔어요? 들고 다녔어요. 한문 시간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또 자전이라고도 했죠. 자전 가져와 봐라. 뭐 요즘 지나가는 학생들만 봐도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워낙 많은 교재가 필요한 탓에 거북이 마냥 큰 가방을 메고 다니는 학생들 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인도도 책가방 무거운 거는 뭐 우리랑 비슷한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 또한 뭐 어린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진학을 둘러싼 경쟁이 아주 치열한 나라입니다. 이 작고 어린 학생들이 맨 책가방의 무게가 체중의 30%를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우리랑 똑같네. 이처럼 무거운 책가방은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유발하고 피로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뭐 척추나 관절 건강에 뭐 성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취향 크죠. 체중의 30%면 이제 70kg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20kg에 가까운 무게 아닙니까? 아, 완전 군장이야 거의.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무거운 책가방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2015년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는 학생들의 책가방 무게가 체중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 예를 들어 학생 체중이 40kg인 학생은 책가방 무게가 4kg을 넘지 않도록 조치한 거죠. 그리고 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여러 권의 교과서를 학교에 가져가지 않아도 되도록 선생님들은 숙제와 시간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도 자녀가 불필요한 물건을 가방에 넣지 않도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여러 학교가 동참. 학교에 노트북이랑 사물함이 생겼어요. 이젠 정수기도 생겨가지고요. 매일 무거운 물을 안 챙겨와도 돼요. 만족하는 학생의 반응이야말로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는 반증이었겠죠. 마하라슈트라주를 시작으로 인도 정부와 교육청은 지금까지도 학생들의 책가방 무게를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고민하고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고 있다는데요. 무거운 가방 메고 통학 금지, 이처럼 나라의 미래가 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선거일도 걱정 마세요. 모모 서비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선거일.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요. 100세 넘으신 어르신이 아들 손 잡고 오시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힘겹게 휠체어를 타고 투표소를 찾습니다. 저분들의 유권자 의식이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일본의 선거일 풍경은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노인, 환자, 장애인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투표소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혹시 모바일 투표로 대체했나요? 오. 아니면 뭐 투표 일정을 좀 여유 있게 하실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줬나? 오.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일이 되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투표소가 직접 그분들 곁에 찾아갑니다. 아,
일본 시마네현 하마다시에서는요. 2016년 참의원 선거 당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먼 거리에 있는 투표소까지 이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10인승 차량을 개조. 차량 내에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동식 사전 투표소를 도입했습니다. 투표소가 이동할 생각은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고령이신 분들이 또 모바일 잘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찾아가는 게 낫지 사실. 선거일이면 찾아가는 서비스. 일본의 이동식 사전투표소는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이 탑승하기 쉽도록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한 배려가 눈에 띄죠. 그리고 투표 과정은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은 차량 외부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뒤 한 명씩 차량 좌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투표를 한 후 투표함에 쏙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이동식 사전투표소는 주로 교통이 열악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사흘간 11개 지역을 돌며 각 지역에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머물렀고요. 결과적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무려 153명의 유권자가 차도 없고 거동도 힘들어서 올해는 투표가 힘들겠거니 했는데 이렇게 투표소가 직접 찾아와 줄 줄이야. 참 고마워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친절하시네. 이 이동식 사전투표소 덕분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이 이동식 사전투표소가 확산, 이후 2021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는 59곳의 지자체에서 도입, 무려 약 12,910명이 이용하며 호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저런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많은 그 소중한 표들이 오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죠? 그냥 뭐 포기하고 안 가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또 그런 걸 느끼신다고 해요. 내가 투표를 함으로써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구나, 이 나라의 국민이구나 하는 자긍심도 느끼신다고 하니까 주인의식. 정말 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모모가 행복한 나라. 2015년생 찰스. 태어났으니 출생신고하고 세금도 내고 보험도 들고 교통비 내고 버스를 타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도 먹고 뿐만 아니라 다음 찰스 환자 들어오세요. 오늘은 어디가 아파서 왔을까? 여권 확인하겠습니다. 좋은 여행 되십시오. 찰스는 이 모든 걸 누리며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병원 가고 뭐 공항 가고 이게 특별한 건가요? 하면 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찰스에겐 너무나 특별한 겁니다. 그래요? 자, 사실 찰스는요. 독일 태생의 닥스훈트입니다. 댕댕이에요. 이번에 우리 댕댕이들이 도입이 시급하게를 부르짖게 할 독일의 반려견 꿀 정책을 취재했습니다. 아, 강아지가 세금을 내요? 보험도 듭니다. 보험도 들어. 걔가 여권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요? 독일 댕댕이들은 그렇습니다. 견주와 여행을 가고 싶다? 당당하게 여권을 발급받아 행복한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진짜네. 댕댕이에게 이렇게 여권을 만들어줄 정도로 반려견들에 의한, 반려견들을 위한, 반려견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독일. 그만큼 꿀 정책들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견주들은 출생신고하듯 반려견을 국가관리 시스템에 등록, 맹견을 키울 때는 반드시 시청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내듯 매년 약 120유로, 하나로 약 16만 원의 동물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우와. 여러 마리를 키울수록 더 부과하는 시기죠. 그리고 국가 유공자들 대우하듯이 은퇴한 탐지견이나 구조견들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고생하셨잖아요, 국가.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건 좋다.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씩 꼭 드는 거, 보험도 필수입니다. 혹시 모를 대물림 사고, 교통사고 등 모든 피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게 필수예요? 필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댕댕이 슬개골, 탈골, 녹내장 등 수술비와 노후까지 보장해줄 반려동물 건강보험도 있습니다. 동물병원의 치료비가 굉장히 세요. 세죠. 반려묘들이 더 많은 이런 혜택을 보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세금을 통해서. 세금을 냈으니 반려견도 어엿한 독일 시민 아니겠습니까? 공원엔 반려견을 위한 펫 놀이터가 쫙! 식당과 카페, 놀이공원, 쇼핑몰, 상점도
눈치 안 보고 위풍당당하게 출입 가능하다. 또 독일에서는 지금 개 데리고 어딜 타는 거예요? 이런 소리 했다가는 오히려 쫓겨나 걸어가셔야 할 판입니다. 그렇지. 당당히 세금 내는데 대중교통 이용할 자격 있죠. 시민입니다. 에헤. 예, 이분 입석을 하신 거예요. 어엿한 독일 시민인 반려견들도 전철과 버스, 교통비 다 내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견을 애완동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명의 시민처럼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당당하게 그에 걸맞은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책임질 수 있는 분만 강아지를 키우고 또 그 생명에 대해서 거의 준시민급으로 대우를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대단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반려의 사전적인 뜻은 짝이 되는 동무입니다. 나의 뒷모습을 더 많이 보는 우리의 짝꿍들 더 예뻐해주고 평생 사랑해주기로 약속하게. 모모들의 특수번호판. 앞서 일본의 고령 운전자 표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특종은 대만의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량 번호판들입니다. 한 차량은 흰색이고요. 한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저 색깔이면 영업용 차량 색깔인데 그렇죠. 관용 차량인가? 관용 차량이다. 흰색 번호판은 일반 차량이고요. 노란색 번호판은 이 운전자들에게만 발급되는 특수 번호판입니다. 바로 도로 위의 무법자,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 바로 음주 운전자들에게 주어지는 특수 번호판입니다. 재범률이 높아요, 음주운전이. 저걸 습관처럼 한다고.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대만의 음주운전 재범률도 무려 약 37%. 그래서 대만에서는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요. 2017년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조례를 개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5년 내에 또다시 적발될 경우 노란색 형광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1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원래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저 번호판 달고 다니는 건 정말 너무 창피하겠다. 이 조례안을 추진했던 대만의 국회의원은요. 특수번호판을 보면 다들 조심할 겁니다. 음주 단속할 때도 우선 대상이 됩니다. 이거 좋다. 저 형광 불빛 보고 일로 와, 일로 와봐. 지나가- 아 오늘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경찰들이 일단 다 세워. 다 세워 일단. 잠깐만요. 야, 이거 좋다. 야, 짱이다, 이거. 그 결과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11년 대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사고는 909건이었는데요. 정책 시행 후인 2020년에는 289건, 음주운전 재범자의 특수번호판 부착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감소했습니다. 이거 좋네. 이거 도입합시다. 아, 그래, 이거는 그래. 무조건 돌봅시다. 저는 무조건 강하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 음주운전에 관대는 없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무고한 이들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 국내에도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더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